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님, 한국좌우뇌개발연구소 홍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스튜디오가 조금 특별하죠? 글쎄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우리 홍 박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사님 정말 많은 분들 또 상담하시고 네.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십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예. 봄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갔을 때 어머니가 바라본 아이, 즉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이와 지금 아이의 다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네.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이 재작년에 이 아이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다시 1년 지나고 요번에 담임을 다시 맡아서 봤던 아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좋게 달라진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단절하고 굴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처음에. 예. 그렇죠. 세상을 딱 단절하고 만약에 굴 속에서만 한 1년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 당황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굴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에 갇혀서 하루에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열 몇 시간씩을 컴퓨터 통해서 인강을 듣고 또 나머지 시간을 계속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앉아있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0시간 정도에 갇혀 있었던 이 아이들이 다시 사람으로 나왔을 때, 사람 관계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는 관계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무슨 세대의 어떤 위험군처럼 이 아이들이 코로나 세대였던 위험군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코로나 세대야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이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죠.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돼서 당황스러워해요. 그렇죠. 이 질문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앞전에는 착착착착 돌아갔잖아요. 시계 쳇바퀴 돌듯이 살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본인이 원상 회복, 즉 처음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설픈 거예요. 뭘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이 멘붕이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맞아요. 우리 자녀들 또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많죠.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씩 크는 키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큰지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 보면 쟤는 많이 컸네? 이걸 느끼듯이 우리 아이를 매일 봤으니까 그렇지. 우리 아이를 보고 만약에 어머니가 다시 애를 안 보고 1년 뒤에 아이를 만나서 봤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꽤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소비하고 다시 자리로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스크린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 경계성까지 간 아이들은 아마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도 오늘 우리 부모 멘토링은 그 나름의 또 우리 해법, 또 오늘 부모님들이 어떤 지혜를 도모하면 좋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우선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를 부모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놓고 특히 학교 갔을 때 관계에 대한 친구 관계, 학습 관계, 교사와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야 우리 한번 낚시 한번 가자. 그럼 낚시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뭔가 판을 까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지금 작은 애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큰 아이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집에서는 또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마련했듯이 지금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이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따를 때보다 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렇죠. 지금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박사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좀 읽어주면.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 왜 갑자기 요즘에 말 안 듣고 왜 갑자기 요즘에 그렇게 스마트폰 너 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긴 시간이 있으니까 좀 게임을 많이 하든 뭐 앉아있든 공부 하나보다 뭐 하나보다 그냥 그 앉아있는 자체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모습 보고 학교로 가야 되니까 엄마도 갑자기 부모도 급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급하죠. 그러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나오는 건 잔소리는 많아지죠. 그러니까 같이 다 예민해 있는 거죠. 그 예민함. 예. 그 예민함 가운데 오늘 학교에 가니까 적응이 안 돼서 당황스러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노력. 그렇죠. 그럼 그 읽어주는 좀 우리 팁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선 제일 먼저 흐트러지는 게 이런 거죠. 읽어준다는 거는요. 지켜봐 준다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좀 잔소리 안 하고 지켜봐 주는 건데 아이가 스스로 특히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아침에 순서를 또 잊어버리는 거. 내가 지금 뭐하고 학교를 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순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도 잘 지켜서 다시 자기가 일상으로 돌아올다는 건 순서거든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순서를 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학교 갔다 왔을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순서들을 본인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순서 정해놓고 단점이 뭐냐면 딱 3번의 아이를 바로 1년 동안 흐트러진 걸 3번 만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 마음을 읽어주는 노력들. 아니 참 이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이 정말 읽어주고 싶은데 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자녀가 원하는 엄마 나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다니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거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그게 있어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가 어떤 말하는 거를 100% 들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들어주다 보면 아이들은 때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럼 애를 어떻게 훈육하는데요? 제가 잔소리하지 말랬지 애를 못된 행동을 가만 놔두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된 행동할 때 어떻게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하고 잔소리는 또 다르죠. 잔소리는 내가 하는 거지만 물어보는 건 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올바로 잘 키워야 되는데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하지 말라면 엄마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잔소리하면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끊임없이 물어봐라. 와. 끊임없이 물어봐라. 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좀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라는 건 무슨 말이면은 내 마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야, 이래라 저래라 이건 내 마음이잖아.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이니까 아이한테 내 마음을 계속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계속 물어보면 아이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이를 읽으라 그랬지 내 마음을 전달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 말씀 전달하는 건 너 학교 가면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하고 이게 부모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그게 전달해서 되냐는 거죠. 지금은 부모 생각을 전달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이 마음을 읽어줘라. 그게 있잖아. 그게 무슨 거야. 네 생각을 말해봐. 계속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거네요. 끊임없이 아이 생각을 들어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씩 아이 생각이 엿보일 때 아이가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엄마라고 해도 아빠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씩 우리 애가 이런 생각. 제가 아이하고 만약에 낚시를 갖다 치자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냐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한마디에 툭 던지고 이런 얘기 저런 한마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부모잖아요. 자기가 속 시원히 엄마 나 지금 이래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이렇고 다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은 생각을 강요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서 아이의 조그만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즉 캐치할 때다. 좋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법.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하나만 더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신학기가 되고 그동안 작년에 1년 동안 쉬었으니까 우리 애가 성적이 뒤질까? 뭘까 해서 급해요. 이럴수록 느긋하게 아이와 함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아이를 지켜보고 또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관찰을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정말 혹시 나쁜 생각, 혹시 흐트러져 있는 생각 갖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홍양표 박사님의 부모 멘토링. 자, 다음 주는요 봄 개편을 맞아서 이 코너의 제목이 바뀐다고요? 제목을 홍양표 박사의
여기까지. 인간까지만. 예, 네. 네, 다음 주에 제목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부모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부모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의 저자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분 추첨해서 이 책을 기분 좋게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부모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홍 박사님의 유튜브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